형부, 자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고르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소파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수진 씨가 제 위로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진 씨,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녀가 제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형부 없이는 못 견디겠어요. 우린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안아주세요. 수진 씨, 정말로 이러면 형부도 원하잖아요. 제가 느꼈어요. 형부 눈빛, 형부 손 떨림, 다 알아요.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더 이상. 저도요. 그녀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날 밤 그녀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호. 올해 48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무소죠. 직원 5명과 함께 중소기업 세무를 담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 혜정은 46살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숫자로는 짧아 보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으로 이어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혜정의 선택이었습니다.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녀의 뜻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아니,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냥 따랐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수진 씨는 혜정의 대학 동기입니다. 2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온 사이죠.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저는 그녀를 그저 아내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44살의 수진 씨는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혜정이 자주 그녀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수진 씨가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건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혜정이 출장 가방을 챙기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혼자 잘 지낼 수 있지?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물어보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참, 수진이가 며칠 우리 집에 머물 거야. 이혼 수속 끝내고 새 집 구할 때까지만. 수진 씨가? 응. 혼자 모텔 생활하는 거 안쓰러워서. 괜찮지? 괜찮냐고 물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그랬습니다. 혜정은 결정하고 저는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수진 씨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형부, 패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수진 씨는 44살이었습니다. 혜정보다 2살 어렸지만 어딘지 더 여려 보였습니다. 최근 이혼 때문인지 그녀의 눈가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객실 준비해뒀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형부.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여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수진 씨는 객실에서 쉬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사귀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소파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혜정인 줄 알았습니다. 출장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돌아왔나 보다 생각했죠. 여보. 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꺼내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요를 펼치려는 제 손목을 누군가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형부? 그 목소리는 혜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깜짝이야. 객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와서 소파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여전히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담요 가져다 드리려고. 고마워요. 수진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달빛 아래 그녀의 어깨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부는 혜정 언니 없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익숙해서요. 익숙하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도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외로웠어요. 결혼했을 때도 지금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는지. 담요 덮으세요. 밤 되니까 쌀쌀해요. 저는 그녀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형부도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제가 밥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패 끼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녀가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형부, 혜정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부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 그런 사람 못 만났거든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끝까지 외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잘 주무세요, 수진 씨. 네. 형부도요. 저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실에 수진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내뿜던 은은한 샴푸 향기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수진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챙겨 드시나 싶어서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혜정과 함께 밥 먹을 때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입맛에 맞으시면 매일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형부가요? 안 돼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 씨가 그릇을 씻으면 저는 물기를 닦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진 씨는 객실에서 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시 반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수진 씨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긴 원피스형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혼자 방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그녀가 서재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형부 일 방해 안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형부, 네. 혜정 언니랑은 언제부터 멀어지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라 원래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5년이나 같이 사셨는데요. 오래 함께 있다고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닿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편한 가구 같은 존재였죠.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후련한 것보다 허무하더라고요. 15년이 통째로 허공에 날아간 것 같아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형부는 정말 다정하세요. 혜정 언니가 부러워요. 혜정이는 제 다정함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에게 익숙한 존재일 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형부, 저 오늘 밤에도 거실 소파에서 자도 될까요? 혼자 있기 싫어요. 네, 그러세요. 수진 씨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는 1시간쯤 더 일을 하다가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는 길, 또다시 소파에 누워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어젯밤처럼 저는 담요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혜정인 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형부, 깨웠나요? 아니요. 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젯밤처럼요. 형부,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요. 그녀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형부도 외로우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 다음 날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수진 씨는 이미 소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주무셨어요? 네. 수진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그녀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떨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도 외로우시죠?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 수진이는 불편한 거 없고? 응, 괜찮아. 다행이다. 나 업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 열흘쯤 걸릴 거야. 알았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정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저녁 6시 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수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너무 패가 끼치는데. 아니에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가는 것 같아서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거든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정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응, 일정이 좀 더 늘어진대요. 얼마나요? 열흘쯤. 그럼 저도 그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새집 구할 때까지 계세요. 고마워요, 형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을 했고 수진 씨는 객실에서 쉬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자 서재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 네, 들어오세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어젯밤과 같은 긴 잠옷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잠이 안 와서요. 방해되지 않으면 여기 조금 있어도 될까요? 그녀의 눈가가 약간 붉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 그녀의 향기까지. 형부, 네. 저는 모니터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혜정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있는 게 꿈처럼 느껴져서요. 수진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이게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깐 빌려 사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녀가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수진 씨의 목소리에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언니 옆에만 서면 저는 항상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수진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정도 못 내리고 선택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기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간다는 게 44살인데 아직도 세상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자 그녀의 샴푸 향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형부.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부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망, 두려움, 기대, 불안.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른 감정은 정말 없으세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걸 왜? 어젯밤에 느꼈거든요. 수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부 손이 떨리는 거, 제 손을 잡을 때 심장 소리가 빨라지는 거, 다 느꼈어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형부도 외로우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혜정 언니는 형부를 진짜로 보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언니 옆에 있었으니까. 언니는 형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언니는 형부의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형부가 언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봤어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형부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다 봤어요. 수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왜 위로하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아픈데 왜 서로를 감싸 안으면 안 돼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저 형부한테 끌려요.
고백이었습니다. 떨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같이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친구의 남편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도 제가 이상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수진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제 말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진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정할 수 없어요. 수진 씨가 흐느꼈습니다. 저 혼자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15년을 외롭게 살았어요. 남편 옆에 있었지만 매일 밤 혼자였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를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형부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손을 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녀를 안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린 이러면 안 되는 사이예요.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전 언니 친구고 형부는 언니 남편이고 우린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사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형부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냥 오늘 밤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만 받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성은 거부하라고 소리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 떨리는 입술, 창백한 얼굴. 그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 팔이 천천히 그녀를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수진 씨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밤만이라도 괜찮아요. 수진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짜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떨리고 살아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이 온기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부, 저 여기서 자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녀를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먼저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진 씨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아니, 제 위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 씨가 천천히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너무 대담한가요? 그녀가 제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형부를 이렇게라도 느끼고 싶어요. 그녀가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을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부도 저 때문에 이렇게 떨리시나요?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형부, 키스해도 될까요? 수진 씨, 우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오랜 그리움이, 오랜 갈망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부가 아닌 이름으로. 수진 씨,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소파 위에서 그녀가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 위에서 저는 그녀를 안은 채로 오랜 외로움이 만들어낸 금지된 위로였습니다.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수진 씨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처음 본 그녀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최대한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한 번 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혜정과 함께 썼던 침실. 하지만 지금은 혜정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정에게 미안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는 게 비록 사랑은 식었지만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불안한 미래, 숨어야 하는 관계, 죄책감뿐인 사랑. 그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닐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만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온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젯밤 서재에서 나는 그 온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지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에서 소파에서 수진 씨를 안았던 그 순간들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밥과 국을 놓았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아, 전화해야겠네요. 저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진 씨,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외로움에 제가 선을 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요. 부디 혜정 언니한테는 말 안 해요.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잘못 없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형부, 우리 둘 다 순간의 외로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쯤 회사에 나갔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보고 있어도 자꾸 수진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 그녀가 제 품에 안겼을 때의 따스함, 그녀의 숨소리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그 무거운 공기는 없었던 것처럼요.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밥을 떠주었습니다. 형부 많이 드세요. 요즘 밥을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잘 먹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침에 밥 한 공기도 안 드셨잖아요. 그녀는 세심했습니다. 제가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새 집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편해서. 그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급하게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되나요? 폐가 너무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제 말에 수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부, 네. 혹시 어젯밤 일 정말 아무렇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수진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부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안심이 됐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어요. 수진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언니 남편이고 저는 언니 친구고. 그런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러워요. 수진 씨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제 고백에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돼요. 혜정이한테 미안하고 무엇보다 수진 씨한테 미안해요. 제가 수진 씨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수진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부는 절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형부가 필요해요. 정말로요. 그녀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로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서로 위로하는 게 잘못인가요? 수진 씨, 저 더 이상 혼자는 못 견디겠어요. 형부 옆에 있고 싶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 또 서재에 와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예상대로 서재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형부,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긴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오늘도 곁에 있어 주세요. 네.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형부, 안아줘도 될까요? 수진 씨, 딱 한 번만요. 그 다음엔 정말 안 그럴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형부, 따뜻해요. 수진 씨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부, 키스해도 될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미 넘었잖아요. 어젯밤에. 하지만 형부도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제가 참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수진 씨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곁에만 있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재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고요한 숨소리만 들으며 새벽 4시쯤 수진 씨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죄책감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밥을 먹고 저는 회사에 가고 수진 씨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다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서재였습니다. 그 다음엔 거실 소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 침실이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혜정과 함께 잤던 그 침대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따스함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수진 씨가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키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손도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형부, 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진 씨, 저도 형부를 원해요. 진짜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아침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혜정 언니가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형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진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혜정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저 내일 집 볼 거예요. 벌써요? 네. 언니 오기 전에 나가야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형부 곁에. 저도 수진 씨가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제대로요. 수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간절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계속 볼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수진 씨를 놓을 수 없어요. 이제 제 말에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제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침실의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꼭 안은 채로.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짐을 쌌습니다. 형부, 저 갈게요. 벌써요? 저녁에 가도.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더 있으면 못 떠날 것 같아서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연락해요. 매일. 네.
꼭 해요. 새 집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정말요? 네. 우리 계속 만나요. 수진 씨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그녀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수진 씨. 우리는 현관에서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가. 일 다 끝났어. 그래, 잘 됐네. 수진이는 집 구했대? 응, 오늘 나갔어. 그래, 잘 됐다. 너 불편했을 텐데. 혜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정이 내일 와요. 며칠 있다가 연락할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너무.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 씨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정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혜정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출장 성공적이었어. 계약 다 따냈어. 잘했네. 수진이는 잘 지냈어? 응. 조용히 잘 있었어. 다행이다. 너도 불편하지 않았고. 혜정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그래, 푹 쉬어. 혜정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자리에는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들던 그녀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민호 씨, 언니 오셨어요? 네. 방금 잠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저도요. 금방 연락할게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혜정 옆에 누워있지만 제 마음은 수진 씨에게 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배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생각만 하면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혜정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엔 같이 밥을 먹고 혜정은 회사에 가고 저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수진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곧 시간 만들게요. 하지만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집에 있었고 저는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혜정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수진이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 요즘 너무 바쁘다. 응. 연말 결산 때문에. 그래. 그럼 나 혼자 갈게. 수진이 새 집 보고 싶기도 하고. 혜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정이가 주말에 간대요. 알아요. 언니한테 연락 왔어요. 어떡해요? 조심해야 해요. 표 내면 안 돼요. 네. 민호 씨도 조심하세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혜정이 나갔습니다. 수진이 만나고 저녁 먹고 올게.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천천히 와. 혜정이 나가자마자 저는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혜정이 나갔어요. 오늘 시간 돼요? 지금요? 네. 언니는 저녁까지 안 올 거예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저는 수진 씨의 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 우리는 현관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저도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수진 씨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그리운 만큼, 간절한 만큼. 들어와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제 새 집이에요. 어때요? 좋아요. 수진 씨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자마자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호 씨,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저도요. 혜정 옆에 누워 있어도 수진 씨 생각만 났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저는 수진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말에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녀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2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수진 씨, 민호 씨,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오후,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 씨, 행복해요. 저도요.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수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민호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계속. 저도 그래요.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요? 네. 혜정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럼 매주 만나요. 꼭.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작별 키스를 나눴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녁 8시쯤 혜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수진이 잘 지내더라. 새 집도 괜찮고. 다행이야. 혜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수진이가 이상하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웃는 얼굴 봤어. 좋은 사람이라도 만난 것 같던데? 그래. 응. 뭐, 잘된 일이지. 수진이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으니까. 혜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웃는 이유를. 그날 밤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정이가 수진 씨 밝아졌다고 하더라요. 표내면 안 돼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혜정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토요일 오후 수진 씨의 집에서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 씨 집에서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진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 혜정 언니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해요? 저 깜짝 방문이라고. 일단 침착하세요. 저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왜 왔어? 연락도 없이. 깜짝 방문. 오늘 일찍 끝나서. 근데 왜? 누구 있어?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청소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도와줄까?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 커피 줄게. 앉아 있어. 그래.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나 이제 갈게. 저녁 준비해야 해서.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야. 민호가 기다려. 다음에 또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수진 씨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죄송해요, 민호 씨.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안 들켰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수진 씨에게도 혜정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고. 다음 주 저는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 혜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 혜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사실은. 그래. 응. 우리 너무 오래 습관처럼 살아온 것 같아.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혜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혜정은 놀랍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끝을 맺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 저녁 됐어요. 금방 갈게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수진 씨가 웃으며 저를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당당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물론 혜정과의 관계는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호 씨, 뭐 생각해요? 당신 생각.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키스합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날 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먼저 다가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저는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금기를 넘어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 꿈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